데미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이야기였다. 데미안은 오래된 고전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제목을 읽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문장도 여러 번 들어봤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이 기존의 세계를 깨고 성장하는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직접 읽고 나니 이 책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완성된 사람이 지금의 삶의 정답을 알려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흔들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며 자기 안에 있는 낯선 모습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훌륭한 고전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해세의 발버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던 한 사람이 자신에게서 달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몸부림처럼 말이다. 나는 그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에 공감했다. 완성된 사람의 여유로운 답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나온 질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미안은 내게 읽고 끝난 고전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책이 되었다. 헤세가 지나온 시대. 데미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헤르만 헤세가 지나온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유럽 사회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적대감에 휩싸였다. 많은 지식인과 작가도 자국의 승리와 전쟁을 지지하는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헤세는 1914년 친구들이여 그런 음조로 말하지 말라 라는 글을 발표하며 지식인들이 민족적 증오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속에서도 유럽이 공유해온 문화와 인간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쟁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헤세는 독일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비애국적이라는 비난과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가까웠던 사람들과도 물론 멀어졌다. 전쟁 이전까지 그의 글을 좋아했던 독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인간을 이야기한 작가가 전쟁 중에는 조국을 배신한 사람처럼 취급받은 것이다. 그 시기에 헤세의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심각하게 아팠으며 아내는 정신질환을 겪었다. 헤세 자신도 정신적인 위기에 빠져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신분석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무의식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데미안은 바로 이 시기에 쓰였다. 1917년에 집필된 작품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19년 처음에는 헤세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공과 같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마치 실제로 전쟁을 겪은 한 젊은이가 자신의 고백을 적은 것처럼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데미안을 단순한 성장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소년이 어른이 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 작가가 무너진 세계와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시 이해해보려 한 기록처럼 느껴진다. 전쟁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작가가 반전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개인적인 삶마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싱클레어의 혼란은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세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한 인간이 새로운 기준을 자기 안에서 찾아가는 이야기로 읽힌다. 하나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문장만 보면 굉장히 멋있다. 기존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선언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세계를 깨는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알은 나를 가두고 있는 껍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세계이기도 하다. 그 안에는 익숙한 관계와 평가, 내가 쌓아온 경력과 정체성이 들어있다. 나 역시 그런 알을 깨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며 살아왔다. 회사가 작았을 때부터 매출을 키우는 과정에 참여했고 거래처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내 자리를 만들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다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를 운영할 기회가 생겼다. 겉으로 보면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모습에 가까워 보였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운영하며 더 넓은 시장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운영권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문제의 핵심을 확인하려 했지만 솔직한 답을 듣기는 매우 어려웠다. 물론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라면 본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본사의 방향과 기준을 따르는 일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결국 운영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그 문제를 두고 약 2주 동안을 고민을 했다.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순한 사업의 기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그리고 받아왔던 인정, 그리고 명함에 적힌 지위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명함에 어떤 직책이 적히느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지위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마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커리어 자체가 아니었다. 그 커리어가 앞으로 삶의 그리고 나의 삶까지 대신 결정하게 두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쌓아온 것이 아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을 깬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살아봤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었다. 물론 알 밖이 더 안전하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이르려면 언젠가는 자신을 보호하던 세계를 떠나야만 한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일.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모습을 알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무엇이 좋은 태도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다. 나에게도 따라하고 싶었던 직장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의 옷차림과 말투,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감이 좋아 보였다. 영업을 하는 방식과 상대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옷차림과 말투, 행동을 따라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선배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갖고 싶었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자신감이 있고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모습. 나는 그것을 아직 내 안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과정도 비슷하게 읽혔다. 싱클레어가 사랑한 것은 실제 한 사람이라기보다 그 사람에게 투영한 자기 안의 이상에 가까웠다. 그는 베아트리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던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모습을 발견한다. 누군가를 동경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다. 아직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발견한다. 직장 선배를 따라했던 경험 역시 내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옷차림도 따라해보고 말투도 흉내내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도 배웠다.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내 방식으로 영업하는 법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문제는 모방이 아니라 영원히 모방에 머무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방식과 내가 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잘했던 방법이 내게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의 자신감을 그대로 흉내낸다고 해서 내 자신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이름이라면 어느 지점에서는 혼자 걸어야 한다. 나는 그 선배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